도표 4.3, 4.3을 보시면 자기의 발달 노선. 우리가 계속해서 할 얘기 중에 우선 첫 번째 도표인데, 악의 일차적 자기애적 행복. 여기서 코웃이 봤던 세계는, 처음에 아이는 에덴의 동산이 있었다고 시작이 된 성경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결국은 아주 가장 행복한, 모자람이 없는 세계에 있다고 일단은 가정을 하는 거죠. 1차적인 자기애적 행복, 그냥 거기 있는 순간들이 충분한 만족을 얻고 불편함이 없었던 어떤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양육자의 잘못으로 불가피한 행복의 중단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지금까지 그 좋았던 낙원에서 쫓겨나는 경험이죠. 신락원이죠.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지금. 그래서 상실된 어떤 행복을 되찾고 싶은 욕구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때 한편에서는 두 가지로, 내가 지금 불편해졌어요. 아주 행복하던 모습. 내가 생각만 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지던 이 낙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주였고 내가 왕자였던 시절이 누구나가 있다고 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는 그 낙원으로부터 쫓겨나 있는 모습으로 느끼면서 다시 그 낙원을 회복하고 싶은 노력인데, 심리적으로 회복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나왔다는 코 생각으로는, 여기서 과대자기, 자기 지금 행복하지 않은 속에서 행복해지려고 하니까 내가 무슨 굉장히 힘 있는 거,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 그러면 내가 어떤 잃어버리는 행복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또 하나는 이상화된 부모 원상. 나 혼자의 과대자기만 가지고는 이걸 내가 과거의 행복을 되찾을 수 없다고 느낀다고 한다면, 우리 부모가 정말 훌륭한 부모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모가 완전하고, 그런데 부모가 완전해진 것은, 왜 부모가 완전해질 필요가 있어요? 부모가 나의 일부니까. 부모가 완전해진다는 것은 내가 완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셀프 오브젝트 대상이라는 자기애적 대상이죠. 자기 대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상화된 부모 원상은 부모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이상적인 부모여야 된다. 자기에게 잘해주는 부모여야 된다. 그래서 독립된 부모가 필요한 게 아니고 자기의 모든 수요를 충족해주는 부모가 이상적인 부모자, 이 얘기는. 그러니까 부모가 행복한 게 아니고 내가 행복해지는데 내 행복을 보장해주는 대상이래. 그래서 내 행복하는 대로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공급처로서의 부모죠. 그래서 부모한테 어떤 과대자기가 있지만, 과대자기는 이제 두 가지로, 과대자기만으로 살 수 없는 현실을, 이제 아까 심각한 외상이 생기지 않으면, 과시주의적인 자기애가 현실에서는 수정된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정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 조금씩 깨달아가면서 여기서 디스일루션먼트가 일어나죠. 현실적으로는 내가 꿈에서 깨는 거죠. 내가 이게 정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지만 그러면서 이 자기애가 수정돼 나간다는 거예요. 현실에 걸맞게. 과시주의,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뽐내던 거기에서 조금씩 수정이 일어나는데, 이게 자기의 성격으로 통합된다. 이 자기의 자체가. 그래,
자기가 현실적으로 정말 잘하는 것은 그대로 남겠지만 과대자기는 과대자가 좀 이제 줄어들겠죠. 현실적인 자기의 잘하는 것을 가지고 이게 자기의 잘하는 것을 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나겠죠. 그래요. 과대 자기가 아닌 모습으로 자기 긍정적인 자기를 가지고 앰비션을 가지는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걸 추구할 수 있다는 포부를 과대 자기가 현실에 걸맞게 되면서 자기에 걸맞는 포부나 야심으로 간다는 얘기죠. 또 하나 이상화된 부모 원상은 부모가 이게 부모가 해줄 게 아니고 계속해서 부모가 자기를 평생 부모 노릇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부모한테 바라는 부모가 이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 그런 사람이 돼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상이 자기의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바랐던 이상적인 모습을 자기에게서 찾게 된다는 거예요. 이상적인 자기가 돼야 되는 거죠. 그 자아 이상이라고 얘기해서 자기의 이상이 됩니다. 부모가 이렇게 해줬으면 하던 그 모습을 내가 이런 부모에게 원했던 내 모습이 되고 싶은 거죠. 초기에 과대자기나 이상적인 부모 원상 자체가 외상이 있는 상태, 트라우마가 생겨버리면 그 모습 그대로 있다는 얘기예요. 어른이 돼도. 이게 변화가 돼서 자아의 일부로 성격으로 변화가 되면 현실 검증을 거친 자기애라는 얘기예요. 건강한 자기애로 순화가 되겠죠? 과대한 것들, 이상적인 것들이 리얼리티를 배경으로 한 나르시시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건강한 나르시시즘이죠. 포부를 나의 야심도 가지고 있고 나의 이상도 있는 이런 사람이죠. 네,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발달로서 이제 처음에는 과다한 거대자기나 이 세상에는 없는 이상적인 부모죠. 모든 것을 다 해주는 부모인데 현실 속에서 조금씩 현실은 그런 게 아니야라는 것을 하면서 점차 내가 가지고 있던 나르시시즘의 내용이 내 거대자기가 조금씩 거대한 것이 벗겨져 나가서 내 있는 모습이 나로 갈 수 있겠죠. 그럼 나를 긍정해. 그러니까 내 트루 셀프를 내가 가진 것을 귀하게 셀프 이스템을 가지면서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데? 내 것을 찾아가는 힘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는 부모가 이렇게 해줬으면 했던 이상화된 부모 원상에게 그 속에 있었던 이상화를 부모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고 이게 그걸 내재화해서 자기 것으로 자기의 이상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추구하는 이상 한 축에서는 나의 이상이 생기고 한쪽에서는 나의 포부나 야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추구하는 힘도 가지고 있으면서 또 맹목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건강한 이상을 가지고 내 삶을 꾸려나간다. 이상과 야망이 동시에 발달하면 건강한 나르시시즘이다. 이렇게 봤다는 얘기죠. 그리고 초기에는 과다하죠. 유아적인 거니까. 그렇지만 이게 잘 발달하면 건강한 나르시시즘입니다. 누구에게나 자기 셀프 시스템이 있어야죠. 그리고 자기 트루 셀프로 살고 싶은 어떤 야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추구하는 게 있어요. 나는 왜 어떤 이상을 가지고 사는가. 이상도 있고 그리고 현실 속에서 추구하는 나의 포부나 야망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지만 목표도 이상도 가진 이런 조화된 인격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 나르시시즘이라는 이렇게 건강한 나르시시즘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나르시시즘을 가진 사람이 사회에 바르게 기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셀프 이스팀이 약하면 약할수록 세상을 긍정적으로 세상과 만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냥 내 결핍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뒤에 또 두 개의 도표를 보죠. 외상이 생겼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보죠. 첫 번째 과대자기가 있는데 과대적이고 과시적인 자기에는 대상과의 경험을 통해서 수정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과대자기가 실제 환경과 접촉하면서 점차적으로 이 과대자기가 걸맞지 않다는 것을 알고 이게 변형이 돼야 되죠. 어린아이 때 자기의 과대자기 가지고 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원더우먼이나 슈퍼맨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외상이 있게 되면, 트라우마가 있게 되면 이걸 유아 시절에 추구하는 그 모습대로 그냥 그대로 변형되지 않도록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투자된다는 얘기예요. 과대자기가 다시 변형되지 않은 채로 재투자된다. 그래, 그 모습 그대로 어린애 때 가지고 있던 과대자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자존감이 박탈된 자아라는 거예요. 자아 속에 이게 통합돼야 되는데 자아 속에 건강한 나르시즘이 통합이 안 되니까 자존감이 없다는 이때든지. 과대자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겉으로 보면 자존심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자존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성격으로 자아로 통합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모 원상의 발달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느냐인데 아이들은 누구나가 이상화된 부모 원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상화는 자기에는 대상과의 경험을 통해 재내재화되지 않는다는 외상이 생겨버리면 그래서 자기에는 이상화된 부모 원상 안에 보유된다. 그러니까 자기애가 이상화된 부모 원상 원래 그 속에 그냥 잠겨 있다는 거지. 이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이상화가 약화된 이상이라는 이상화가 제대로 자기의 인격 통합 속에 자아 안에 잘 통합된 어떤 이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상화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그래서 이상도 제대로 충분하게 자기의 이상을 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상화된 부모 원상만 있는 게 자기의 이상이 없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이상화된 자기가 아니라 이상화된 부모죠. 이상화된 부모 원상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의 이상 자체가 충분하게 발달하지 않고 또 자존감이 박탈된 아이.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데요. 이걸 종합해서 이 얘기를 좀 써머리한 부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만약 아이가 존경하는 어른에게서 외상이 되는 실망을 경험한다면 이상화된 부모 원상은 변형되지 않은 채로 존재하게 되고 긴장을 조절하는 구조로 변형되지 못한다. 그리고 이 원상은 접근 가능한 내삼으로의 상태를 획득하지 못하고 자기애적 항상성의 유지를 위해 요구되는 원초적이고 불안정한 자기 대상으로 머물러 있게 된다. 아까 얘기했던 거대 자기가 아이가 자라면서 외상을 경험하지 않고 건강한 어떤 좌절들이 앞팀은 프러스트레이션이 왜 필요하냐면 얘가 슈퍼맨이 아닌 것을 스스로 점점 깨달아가야 되는 거죠. 원더우먼이 아닌 것을 깨달아가는데 그렇지만 이게 외상적인 상황으로 맞아버리면 이거 이 경험 자체가 결국은 이런 것을 인격으로 혹은 자아로 통합해낼 수 없게 만들고 원래 있는 모습 그대로 화석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어린애 때 그 거대자기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현실에 의해서 변형이 되지 않으니까
건강한 자기애가 아니고 비현실적인 거대 자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들은 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처음에 그 거대한 자기라고 하는 게 사실은 부분 깨어져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변화 과정을 거쳐서 자아에 통합되면 건강한 나르시즘이 되는데 이 자기가 결국은 어제 거대 자기 안에 그대로 갇혀 있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이상적인 부모 원상 자체도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게 자기 것으로 가져야 자기의 내면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어린아이 때 부모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 소망, 자기가 원하는 부모 원상 그 이미지를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심리 구조로 대체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이상을 품고 자기 것으로 가져와서 자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계속 부모한테 의지하는 거잖아요, 결국. 그래서 어떤 면에서 부모로부터 독립성이 안 되는 거죠. 심리 내적으로 이상화된 부모 원상이 계속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외부 대상 속에서도 이 부모 원상에 걸맞는 사람을 만들어내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계속 수양 엄마를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자기의 심리 구조가 발달하지 않는다는 것은 실제 외부 대상이 이 부모 원상을 대신할 만한 어떤 대상을 찾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optimum frustration이 왜 필요하냐면 외상이 돼서 발달이 정지되도록 하지 않으면서 발달이 일어나지만 원래 있는 그대로의 나르시시즘은 비현실적이니까 현실적인 나르시시즘으로 건강한 나르시시즘으로 가기 위해서는 차츰차츰 그레듀얼리 자기의 거대성이나 이상 판타지 속에 있는 부모 원상이나 이런 것들에서 이게 변화가 일어나면서 자기 자아 안에 이런 것들이 통합돼 나가서 건강한 나르시시즘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설명에 나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건강한 나르시즘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패탈라지칼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어린 시절에 누구나 가졌던 자기애가 어른스러운 자기애로 발전해야 되는데 어린 시절에 가지고 있던 자기의 모습 거기서는 거대 자기하고 이상적인 부모 원상이라는 이 두 개의 자기의 내용물이 하나도 어른이 됐는데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사회적으로 어른이 됐는데 어린 시절에 아이가 가지고 있던 자기의 이미지, 부모의 이미지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이 안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독립적인 인격으로서 성장이 안 됐다는 얘기가 되죠.